각 대학과 청소년 보금단체 등 청년 지도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청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뜨겁게 선포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각 교단의 2016년 부흥 전략과 실천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한국침례의 교회 부흥 전략을 교회진흥원 안병창 원장에게 들어봅니다. 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추행 게임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불거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대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은 승부의 결과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갖게 하는데요. 2016년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기대감과 부정적인 불안감을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재해석해 줘야 할지 구체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이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기도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회 열기가 식을 무렵 같은 장소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다음 세대가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청년들이 중심이 된 기도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경숙 회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기도회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경숙 회장은 통일시대 주역인 청년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적 통일 준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오늘 하루의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내년 10년 후, 20년 후, 아니 100년 후까지도 기도의 세대가 물결을 이어가도록 성령님 중심 사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며 이 땅에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2,000명의 청년들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국가 지도자와 국민 화합, 다음 세대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족과 역사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청년들에게는 경배와 찬양, 통성기도가 중심이 된 기도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국가조찬기도회와 함께 진행된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기도회, 다음 세대로 기도의 끈이 이어지는 행사로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한국을 넘어 이미 세계인의 영성잔치가 되었는데요. 해외 외국인 지도자로부터 결혼 이민자까지 성별과 피부색은 달랐지만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가족들을 고국에 남겨두고 홀로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인 쯔엠푸티. 올해 3살과 5살 된 두 남매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면 그리운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항상 매년에 새벽 특별 새벽에 다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려고 믿었는데 근데 처음 왔을 때 한 번, 두 번 왔으니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 근데 지금 다 하나님이 믿었어요. 네, 다 가족이에요.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처음으로 맞는 한국의 강추위에 온몸이 떨리지만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1분이라도 먼저 성전에 들어가 은혜 받기 위해 줄을 서고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놓칠세라 연일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약 100여 명에 달하는 해외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해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국과 에티오피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목회자와 교수, 선교사 등은 언어도 피부색도 제각각이지만 한국과 명성교회, 그리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큰 기쁨을 느낍니다. Okay, the first time me in Korea, and I'm feeling exciting, and I'm feeling amazing, and all the people in Korea is really kindness. 무슬림이 98%가 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는 소중한 간증이 됩니다. 그 교회가 교인이 90명인데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70명이 이제 새벽기도에 참석하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지도자들은 고국에 돌아가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의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행복한 꿈을 꿉니다. The Protestant number is growing in Ethiopia. Despite that fact, they don't have this tradition. So I've been discussing with my evangelical pastors how should we learn a lesson both from the Ethiopian Orthodox Church early morning prayer tradition combining with the commitment and dedication of the public from the Myeongsang Church. 한편 각국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C채널을 방문해 세계를 향한 방송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자유당 창당대회가 지난 3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창당대회에는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연합 조일래 대표회장을 비롯해 기독자유당 임원과 각 교단 지도자 등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안정과 남북통일, 기독자유당 원내 진출 등의 제목으로 특별 기도하는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29일 기독인 100만 서명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에 나선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반기독교 악법 저지를 위해 기독 정치운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대표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를 임기로 손영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국교회 저성장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꿈꾸며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2016년 각 교단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3월 한 달간 매주 이 시간은 각 교단별 부흥 전략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한국 침례 교회진흥원 안병창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지금 저성장의 덫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있는데요. 이 탈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탈출구가 어떤 것이라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한 서너 가지 면에서 네네.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하나는 우선 신뢰 회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 예. 네. 7, 80년대 우리 경제 성장과 함께 네. 한국교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로 네네. 우뚝 섰습니다. 네네. 그 이면에 네. 오늘날 많은 사회에 있어서 네.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네네. 제일 먼저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 초기 교회 부흥이 결과적으로 영적 운동, 네네. 영적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에는 그 영적인 활동이 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예배도 열심히 했고 네. 또 기도나 전도나 이런 활동들이 활발했는데 네네. 지금은 좀 열심도 많이 식었습니다. 네. 또 건성으로 갑니다. 네. 또 이 관계적인 게 많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발해서 좀 영성 운동으로 네.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저는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의 활동이라고 하는 예배 하나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육, 전도, 봉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예배 쪽으로 네. 또 교육 쪽으로 네. 이런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걸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네. 교회 안에 이 청들도 보게 되면 네네. 장년 위주로 많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네네. 아동들이나 청소년 좀 작고 네네. 장년들이 많은 이런 불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또 청들의 이 네네.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네네. 한국 교회는 건전하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첫째는 신뢰, 예, 하나는 그렇습니다. 영성,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회 균형적인 예, 것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 돌아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예. 우리 원장님 말씀인데 우리 각 교단마다 부흥의 전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원장님 계신 침례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크게 네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하나는 아무래도 미자립교회, 네네. 개척교회들이 한 7, 80%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의 성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부흥협력단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그 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네네. 이번에는 좀 그것을 실제적으로 네네. 작년에는 집회 위주로 네네. 좀 재정적인 지원 위주로 했다고 하면 네. 올해는 좀 교육 네. 또 실제적으로 전도도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발전하는데 뭔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앞선 교회들이 제공하는 네. 그런 미자립 개척교회 성장 방안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차세대 교육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장년 위주로 많이 이제 움직였는데 네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상당히 한국교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이라도 네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네. 같은 경우에는 공과의 본문 내용을 네네. 이 유치부부터 작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네. 동일한 본문으로 하는 채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 그 이유가 아이들 교육도 결과적으로는 부모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이들 본문 따로 부모들 본문 따로 이러면 안 되고 네. 아이들 본문이 청소년 본문이 또 장년 본문이 똑같아서 네. 그 주일에는 네. 밥상머리에서나 응접실에서나 또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가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개편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가정 안에서 공감대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나눌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것. 아, 예. 참 좋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뭐 아무래도 교회 진흥원이 위치가 네네. 신학대학과 개교의 중간 위치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목회 활동이나 네네. 성도들의 신앙 성장 발전을 위해서 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네네.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주로 하는 곳이 진흥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개 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교육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공과부터 성경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제작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동들뿐만 아니라 장년부에 있어서도 새신자 가정이나 기신자 가정이나 또 사역자 가정 이런 걸 네네. 두어가지고 결신부터 제자 훈련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교육 파트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단 출판사라고 네네. 출판 파트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네네. 1년에 단행본을 한 24권 정도 네. 내어서 교회나 우리 시장에 내놓아서 네네. 성도들의 신앙 성장, 목회자들 목회 활동을 돕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서울과 대전에 네네. 요단 기독교 서적센터와 네네. 대전 침례서관 또 네. 온라인 서점 이렇게 해서 3개 직영 서점을 운영해서 네네. 만들어진 것이 강습되고 보급되는 네. 이런 일관성 있는 채널을 가지는 기관이 교회 진흥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중에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도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아, 네네. 하나는 우선 범교단적으로 계획을 네네. 세우고 준비를 잘 해서 네. 좀 이렇게 합력해서 나갔다고 하면 네네. 또 일관성이나 계획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네네. 좀 죄송하지만 개교단적으로 또 개교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단이나 개교회는 잘한 점이 있어도 네네. 연합 활동이 잘 안 돼서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해서 네네. 단발적으로 끝나서
네. 늘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좀 전문성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 예. 네. 결과적으로 전문성은 인력 이제 보강이나 양성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겠죠. 또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교단 하나 가지고 네. 또 개교회 하나 가지고 하기 어렵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범교단적으로 연합 활동이 이제 그 계획에서부터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개교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러면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은데요. 부흥 전략이나 교육자로 서로 어떻게 잘 교류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원장 되면서 제가 한 9년 차인데 네네. 이제 초창기에 그 우리 그래도 대표적인 교단 네. 몇 개 교단 교섭을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통합의 네. 교육국의 상임총무, 네. 또 합동측의 교육진흥원장, 네. 또 우리 고신의 교육원장, 네네. 또 기성예성의 교육국장, 네네. 또 우리 침례교 이제 교육진흥원장 이래가지고 모임을 몇 번 했습니다. 한 네. 38번 했는데 아, 네.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경 자체라든지 공과 자체에 대해서는 교단적인 색채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개발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네네. 교단적인 특징이라든지 교단의 주안점을 두는 그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교단별로 새로 부교재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부록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네네.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네네. 이런 그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인력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네네. 모임 자체가 잘 안 되고 네. 또 모임이 되려고 하면 재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네. 좀 아무래도 교단적인 그런 연합에 이 좀 대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마저 우리 원장님 교회 부흥을 위한 조언 잘 마무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기독교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네,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네. 영성운동에 주안점을 네, 네. 두어서 영적인 부흥을 좀 확실하게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네. 예배 위주로 또 부흥회 위주로 공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균형 있게 네네. 그래서 내용도 균형 있게 하고 연령층도 균형 있게 발전되어서 네네. 계속 2세대가 네네. 천국 가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네. 그런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음 세대 네네. 지금이라도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5년 10년 후에는 한국교회에 네. 참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네. 좀 관리하는 네네. 이런 것이 있으면 한국교회 아직까지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길 바라고 기도해 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에게 성추행 논란이 있는 게임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와 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끊이지 않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을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당나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걸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그거를 빗대서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어떤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페이지에는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리게 돼 있는데 이 대나무 숲이라는 그 곳에 익명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어떤 학생이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SNS로 막 퍼지니까 나도 그렇게 당했다 하는 추가 제보들이 잇따라서 결국 이제 그 SNS를 통해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의 그 문제점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대학생들 술자리에 벌어진 일들이 학생들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몸으로 말해요 이런 이제 그 게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은 방송에서도 흔히 한 거예요. 어떤 이제 그 단어를 주면 그 단어를 몸으로 해서 상대방이 맞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됐던 건 19금 몸으로 말해요. 그래서 성적인 키워드를 주면 그걸 몸으로 말하는 그게 성적으로 연결됐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 러브샷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단계별로 높아질 때마다 성적 수위가 높아져서 그 남학생 무릎에 앉아서 뭐 러브샷을 한다든지 하는 데까지 막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대학생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상당히 이제 우려하고 상당히 이제 개탄스러운 일이죠. 이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학교 흔히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데 이건 아마 기성세대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정말 여과 없이 학생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러브샷만 해도 그 기성세대들이 이제 퇴폐 유흥업소에서 뭐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이제 대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무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 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 많이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보통 대학생 하면 이제 지성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해방 전만 해도 사각모옷을 쓰고 이 망토를 두른 대학생 하면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이었고 국가와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정말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해방 이후 6.25 전쟁 직후 이때만 해도 사실은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국민소득이 높지 않아도 대학생들은 지성인으로서 인정이 됐고 지성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자부심이 많이 약화됐고 또 이제 이 공부 자체가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유롭고 이제 결국 해방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지내야 된다든지 또 노는 것도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에 대한 노는 문화에 대해서 옛날 선비들이 그 뭐 시도 읽고 하고 여러 가지 뭐 노는 문화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노는 문화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한 학생들이 참가하자는 재학생들에게까지 그 참가비를 거둔 것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교육부에서 아마 진상조사가 나갔다고 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참가는 참가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참가비를 강제로 징수해서 문제가 됐었죠. 뭐 사실은 이제 뭐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참가하기 싫으면 참가비를 안 내도 되는데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강제로 징수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진상교육부에서 진상조사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징계 조치도 내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참가비 강제 징수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네네. 아예 오리엔테이션을 그걸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의 문제점은 많다고 하더라도 네네. 오리엔테이션 자체는 네. 문자 그대로 방향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입생한테 그렇죠. 앞으로 대학교 생활의 방향, 선배들이나 또 친구들도 만나고 동기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또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네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없애버리자, 네네. 폐지하겠다. 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처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왜 이런 문제가 늘 매년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매년 등장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성희롱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이제 그동안 술을 못 먹게 하다가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네네네. 대학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주량을 전혀 몰라요. 네네. 모르는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꾸 권하니까 네네. 술을 마시다가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그랬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사고의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하고 달리 대학생이 되면 지성인으로서 혼자서 네. 이제는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네네. 또 자기 삶의 방향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겠죠. 또 자기가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고 또 국가관은 어떻게 가질 것이며 직업관은 어떻게 가질 것인지 네네. 이런 걸 이제 주변 사람들 또 동기들 선배들한테 듣고 네. 자기의 그 뭐랄까 개인의 네네. 사생관이라든지 이런 네네. 철학적인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네네. 지금은 철학이 없고 그저 표피적으로만 그 아주 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데만 익숙하게 그렇죠. 결국 그 진짜 탐닉을 하다 보면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나 또는 가정에서나 네네. 또는 뭐 크리스찬이면 교회에서라도 네네. 본인들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본인이 큐티도 좀 하고 네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으면 후배들한테 그렇게 술을 강권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네. 또 강권한다고 하면 본인이 당당한 자기의 자존감이 있다면 네네. 그걸 당당하게 난 이래서 마시지 못한다 하고 거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런 본인의 철학적인 어떤 본인의 뭐 사생관이라든지 뭐 직업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 또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네네. 교육부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자.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 뭐 이런 외부에서 네네. 내부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매뉴얼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네. 지금 실효성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네. 지성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고가 뭔지.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왜 대학생들이 뭐 딱 들어가면 철학책 네, 그렇죠. 갖고 다니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 철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래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에 철학 문제가 나오면 그 사실은 주관식으로 쓰는데 네네네. 그 주관식으로 쓴 글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답니다. 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에서 네. 그런 공부도 시키고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네네. 앞으로 살아가는 데나 또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동량들도 많이 네네.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성인으로서의 근본적 사고의 전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은 그 예전에도 네네. 대학생 수는 비록 적었지만 네. 사각 못 쓰고 망토를 두르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네네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대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대학생 하면 존경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변 우리 기성세대가 네. 그런 사고의 전환기에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네, 그렇겠죠. 아마 그 교육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에 아마 신앙의 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아마 대학이 다 이와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마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우선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 재미가 없으면 이제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네네네. MT도 그렇고. 네. 근데 재미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초적인 그런 향락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도 네네. 건전하게 얼마든지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재미있게 하면서 네. 또 프로그램에 또 정보도 또 줘야 되고 네네. 유익하게. 네. 그러면서 대학생 지성인으로서의 대학 4년 동안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네네. 또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면 결국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줄 수 있고 네. 또 삶의 비전도 제시해 줄 수 있는 네네. 그 두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전파해야 되겠죠. 네, 그러겠죠. 대학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건전하고 밝은 희망을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한 대학 문화가 만들어져야겠고요.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은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날씨인데요. 경칩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